몇 달 전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맨슨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불안감과 우울증,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나라로 지목된 것은 놀랍게도 한국이었죠. 마크 맨슨의 영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될 만큼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 역동성 같은 긍정적인 부분도 다뤘지만 최장시간 노동 국가, 자살률 1위, 합계 출산율 0.78명, 노인 빈곤율 최고 국가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자극적으로 노출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향한 부정적 시선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가장 유명한 한국어는 빨리빨리, 한국인의 냄비 근성,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일하는 한국인들처럼 해외 외신이 한국을 설명하는 방식이 지난 수십 년간 한결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미국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울에 3,650일째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뉴요커, 영국 가디언 등 유명 언론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콜린 마샬이었죠. 저는 그 작가가 한국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을 며칠 여행한 게 전부인 미국인의 의견을 꼭 신경 써야 할까요?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의 시선을 좀 무시해도 좋아요. 라며 일침을 가한 콜린 마샬은 한국에는 똑같은 고층 아파트가 사방에 즐비하다거나 한국인은 모두 우울하다처럼 겉핥기식으로 단정짓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한국을 알고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전쟁의 아픔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 삼성과 BTS, 블랙핑크의 나라? K-팝과 K-무비 등 독특한 문화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나라? 혹은 정으로 대변되는 한국인의 정서도 한국을 설명하는 좋은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면모가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 줄의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에는 한국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자주 달라진 나라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콜린 마샬 또한 한국은 요약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대해 책을 쓴 이유도 한국을 한마디로 요약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이 경험한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죠. 책의 제목조차 한국 요약 금지입니다. 고정관념만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하는데요. 콜린 마샬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입니다. 우리 역시 특정한 편견에 갇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였는데요. 그것도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살 때조차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LA 한인타운으로 이사를 갔으며 급기야 서울로 이주까지 한 콜린 마샬이 본 한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국어가 유창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콜린 마샬 작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은 모두가 싫어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 도시다. 밤에 멀리서 바라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는 없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도시인 서울에 대해 이렇게 잘 표현한 문장이 어디 또 있을까 싶은데요. 콜린 마샬은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43가지 이유를 나열합니다. 커피숍에서 노트북 같은 값비싼 물품을 내려놓고 화장실에 가도 되고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역 출구는 8개씩 있는 데다 예외 없이 화장실이 있고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 몇천 원이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포장마차가 곳곳에 있다. 서울은 필요한 모든 것이 10분 거리에 다 있다. 미국에는 서울 같은 도시가 없다라고 말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의 시선처럼 느껴지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콜린 마샬 작가가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깊이 있게 경험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가 젊은 시절 한국에 속절없이 빠져들었으며 평생 살 결심을 하게 된 이유, 한국의 편리함이나 안전함이 아닌 미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국적 가치관 때문이었다고 하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인 만큼 공통적인 문화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은 법이 유일한데요. 콜린 마샬 작가는 미국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법이라는 농담을 던지며 그 역시 미국에 살 적에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으로 해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자신의 고정관념이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법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죠. 미국인으로서 20년 넘게 살아온 그에게는 이해와 배려가 중심이 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김치나 케이팝보다 더 큰 문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배운 기분이었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책 속에서 콜린 마샬은 한국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뉴요커에 기고를 하게 된 이유도 케이팝이나 성형, 북한의 위협처럼 외신이 주로 다루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날것의 한국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인지 그는 한국인들에게도 쓴소리와 함께 속 깊은 조언을 건넵니다. 한국에서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좁은 길 위에 서로를 짓밟는다. 그런 경쟁은 창조적 한국을 만들기도 했지만 비창의적이고 경직된 나라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제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때다. 한국이 영어 학습에 올인하는 것도 서양에 집착하는 것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유서 깊은 서울의 동네가 건축적으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인은 한국의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국 지인들은 나와 만날 때마다 한국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나는 몇 년 동안 그 질문에 단 한 번도 딱 부러지게 대답한 적이 없다. 해마다 다르게 진화하는 성형수술이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이목구비에 불과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콜린 마샬이 주목한 것은 빠른 현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의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강원도 상간마을에 김치를 담그는 100세 할머니, IMF와 각종 경제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한국인들의 저력,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일본 위안부 문제, 한국어에 깃든 한국인만의 정서 등 다채로운 한국의 면모를 짚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콜린 작가는 그다운 의견을 내놓습니다. 한국은 너무 다른 나라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일본이나 미국, 덴마크에 없다. 답은 한국 안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은 한국스럽게 해도 된다라고 답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냈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콜린 작가의 말이 옳다 싶습니다. 팬데믹 때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발상조차 떠올리지 못한 한국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이겨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